지금까지 과학 수능에 대한 대비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는 또 고2 때부터 과학 논술을 주말마다 공부했잖아요. 공부하면서 느낀 제가 과학 논술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과학 논술은 그냥 한마디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이에요. 웬만한 과학 논술 문제들은 거의 다 천체하고 물리가 섞인 지구 탈출 속도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학하고 생물이 섞인 미생물 문제라든지 그렇게 모든 분야가 융합돼서 두 가지 이상이 융합돼서 나오는데요. 그렇게 융합된 문제들은 정말 보통 과학 논술은 투과정 정도는 해야지 이게 문제를 풀 수 있고, 그게 아니면 정말 처음 듣는 거고 제시문 읽었을 때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투과목을 물화생지 다 하지 못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그럴 때는 만약 투과목 내가 화학을 했는데 거기 과학 논술에 화학이 나오면 저는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풀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막 어떡하지? 막 하면서 그냥 못 쓰고 그냥 제시문만 멍하니 보고 있어요.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, 과학 논술은 모든 게 제시문에 다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제시문이 정말 길고 독해하기도 어렵게 말이 어렵고 그래요. 그러면 그렇게 독해하기 어려운 제시문을 보면 우리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. 그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, 과학 논술을 보면 논제가 있잖아요.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키워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단어들을 제시문에 표시해 가면서 하면 이 문제는 제시문에 가단락에서 사용되는 거고, 이 B번 문제는 제시문 다단락에서 사용되는 거다를 감으로가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키워드 맞춰가는 연습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문제 푸는데 모든 제시문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. 제시문 중에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찾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문제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제시문이랑 연결시켜서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.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채점에 관한 문제인데요. 과학 논술 채점을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고 길게 써봤자 출제 채점자들은 키워드로 채점을 해요. 무슨 말이냐면, 가령 화투 문제였는데 수소화합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고 안 들어가 있으면 틀리고, 이런 식으로 단어에 따라 채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, 이때 만약에 제시문에 있는 용어를 바꾸거나 내가 아는 다른 걸로 바꾸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. 저도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, 제가 배울 때는 제시문에 있는 용어를 최대한 바꾸지 않은 선에서 거기 있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거기 있는 내용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고득점의 비결이기도 하고요.